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베버의 공업 입지론입니다. 자, 베버라는 학자는 공업이 입지하는 데 있어서 최소 비용론에 입각해서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데, 즉 생산비가 최소인 지점이라야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생산비가 작아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이론이 바로 베버의 공업 입지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복잡한 현실 세계를 이제 단순한 이론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학에서의 이론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 세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베버라는 학자도 이 전제 조건 아래에 이론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전제 조건 첫 번째. 자, 기후, 지형. 잠깐만요. 포인트를 좀 바꾸고 할게요. 자, 기후, 지형, 기술, 경제 수준 등 모든 지역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료 산지, 동력 산지, 시장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력은 충분히 공급되며 언제든지 공급된다는 얘기죠. 단, 임금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바로 네 번째인데, 자, 운송비는 화물의 중량과 거리에 뭐한다?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다. 즉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두고 이제 이론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면은요. 자, 베버는 공장이 입지하는 데 있어서 자, 최소 생산비 지점에 공장이 입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비란 어떤 것이 있느냐? 생산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 운송비가 포함이 됩니다. 운송비도 생산비에 포함시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뭘 받느냐? 노동비도 들어간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공장들이 모이게 되면, 즉 집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타날 이익이 있겠죠. 그죠? 이 집적 이익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를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생산비를 줄여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적 이익도 공장이 입지하는데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베버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공장의 입지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운송비 지점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베버가 생각하는 이제 공장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운송비를 보았는데, 자, 이 운송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운송비는 무게하고 제품이나 그죠? 원료의 무게와 그렇죠. 거리에 뭐한다?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품의 무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며, 자, 근데 이제 운송비는 뭡니까? 제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원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총 운송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먼저 원료 운송비가 있습니다. 그죠? 원료 운송비도 있을 거고요. 자, 이 원료 운송비에다가 또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또 뭐도 있습니까? 제품 운송료도 있겠죠. 그죠? 제품 운송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원료를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가 사용됐다, 동력이 사용됐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동력 운송비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운송비라고 하는 것은 원료 운송비, 제품 운송비, 동력 운송비가 모두 포함이 되는 운송비를 우리가 총 운송비라고 얘기를 하고, 베버는 이 총 운송비가 어떤 지점?
최소인 지점에 입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번은 이제 이러한 이론을 이제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아래의 그림처럼 입지 삼각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M1과 M2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M1과 M2는 전부 다 원료선지입니다. 얘 포인트 어디 갔죠? M1은 이제 원료선지입니다. M2도 원료선지겠죠, 그죠? 얘도 원료선지입니다. 그리고 K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얘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입지에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죠. 원료 산지와 시장의 산지는 시장은 뭐다?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여기에 뭐 원료가 안 오고 동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원료 산지 두 군데라고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각각 나와 있는 X와 Y와 Z 같은 경우에는, X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얘기하는데 누구의 무게? 원료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고, 자, Y 같은 경우에는 M2 원료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장 P에서, 이 P 지점이 공장입니다. 이 공장 P에서 이제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겠죠. 그러면 이 제품을 시장에 옮기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제품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제품 무게,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M1의 원료 운송비를 한번 보게 되면, M1의 운송비를 한번 보게 되면, 자, 각각의 A, B, C가 공장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M1 같은 경우에는 A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얼마 나간다? X만큼 무게가 나간다는 거죠. 자, 따라서 M1의 운송비는 무게 곱하기 거리 해서 A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M2의 운송비를 보게 되면, 그죠? M2 원료의 운송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게가 Y죠. 그죠? 그리고 거리가 B이기 때문에 BY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제품의 운송비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Z만큼 나가고 얼만큼 옮깁니까? C만큼 옮기기 때문에 CZ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최소 운송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결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총 운송비라고 하는 것은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와 동력 운송비를 다 더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동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총 운송비라는 것은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가 되겠는데, 자, 원료 운송비 얼마죠? 그렇죠. AX 더하기 BY가 원료 운송비죠. 거기에 제품 운송비 얼마야? 그렇죠. CZ가 되는 거죠. 얘가 뭐인지죠? 최소인 지점에 공장이 입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 최소 운송비 지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점 P라는 입지는 바로 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가 가장 작은 지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공장은 들어선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최소 운송비 지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노동비 지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노동비 지점 보면, 자,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의 용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 입지 삼각형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K는 시장이고 M1은 원료선지, 그 다음에 M2도 원료선지입니다. 그리고 점 P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최소 운송비 지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그란 점선, 이 동그란 점선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등 비용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 비용선이 뭐냐? 자, 점 P 지점에서 요만큼 이동하면은 얼마가 더 드느냐? 운송비가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느냐? 3,000원이 여기 이제 단위가 1,000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여기까지 이동하면은 3,000원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원은 전부 다 뭡니까? 3,000원이 추가된다는 얘기고, 요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요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뭡니까? 여기 이 지점까지 전부 다 뭡니까? 전피보다 추가되는 운송비가 4,000원이 더 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자, 이랬을 때, 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전피는 최소 운송비 지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L1과 L2는 어떤 지점이냐? L1과 L2는 자, P 지점보다 노동비가 3,000원 저렴한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 그렇다면은 공장은 과연 P에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L1이나 L2로 옮기는 것이 좋은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한 표를 통해서 한번 전개를 해 볼게요. 자, P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L1 지점입니다. 그리고 L2 지점이 있을 때, 자, 먼저 추가되는 운송비, 자, 추가되는 운송비를 한번 보면은, 자, 전 P에서는 운송비 추가되는 게 없죠. 최소 지점이 있기 때문에 0입니다. 하지만 L1까지는 뭡니까? 1,000원이고, 2,000원이고, 3,000원 사이에 있죠. 아, 그렇다면은 2,500원이 더 드는구나. 그죠? L2로 이동하게 되면은 뭡니까? 공장이 이동하게 되면 3,500원이 더 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개 등비용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노동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동비를 이제 예를 들어서 P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5,000원이 든다라고 칩시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L1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P보다 3,000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얼마 듭니까? 그렇죠? 2,000원입니까? 2,000원이 들고요. L2도 마찬가지로 2,000원이 들겠죠. 그렇다면은 총 생산비라는 것은 뭡니까? 이 추가되는 운송비와 노동비를 뭐한 거? 다 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총 생산비는 얼마입니까? P 지점에서는 5,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L1에서는 얼마입니까? 4,500원이 되겠지. L2에서는 그렇죠. 5,500원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디에 공장을 입지시키는 것이 가장 이득이 많이 남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4,500원의 생산비가 드는 L1 지점에 이렇게 입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전 P보다는 얼마? 500원이 저렴하다. 그죠? L2보다는 얼마? 1,000원이 더 저렴하니까 당연히 L1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최소 노동비 지점이라는 것은 자, 최소 운송비 지점에 입지를 했지만 뭡니까? 최소 운송비보다 뭐 노동비가 절약되는 금액이 더 뭐 할 때 더 크다면은 뭡니까? 최소 노동비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최소 노동비 지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관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직접 이익 지점이 되겠는데, 자, 좀 전에 봤던 거 똑같습니다. 자, 각각 입지 삼각형입니다. A 공장의 입지 삼각형, B 공장의 입지 삼각형, C 공장의 입지 삼각형이고, 각각의 A, B, C는 최소 운송비 지점입니다. 알겠죠? 좀 전에 봤던 거 똑같습니다. A, B, C는 최소 운송비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계 등 비용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까 전에 좀 전에 얘기했던 등 비용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자 얘는 뭐라고? 등 비용선은
추가되는 얘는 추가되는 운송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가 지점은 어떠한 지점이냐? 가는 이 세 공장이 모이면 즉 집적을 하게 되면은 집적을 하게 되면 1,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한번 얘기를 해 보면은요. 자, A 지점에서 가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A 공장에서 가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추가되는 운송비는 1,000원보다 뭡니까? 작죠. 그지? 여기까지 와야 1,000원이잖아. 여기까지 와야 1,000원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까지 안 가니까 뭡니까? 더 싸다는 거죠. B도 마찬가지죠. B도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야 1,000원인데 여기까지 가니까 뭡니까? 1,000원보다 작다라는 거죠. B도 가로 옮겼을 때는 1,000원보다 추가되는 운송비가 작다는 거죠. C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로 이렇게 갔었을 때 뭡니까? 여기가 아니죠. 여기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뭡니까? 추가되는 운송비가 1,000원이 안 되겠죠. 그죠? C도 가로 가게 되면은 추가되는 운송비는 1,000원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지? 자, 따라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요 추가되는 운송비가 900원이라고 쳤을 때 900원이다 라고 치면은 1,000원부터 당연히 작죠. 근데 이걸로 옮기면 얼마를 더 받습니까? 그죠? 1,000원을 세금을 더 받든지 아니면은 임대료를 더 받든지, 그죠? 임대를 좀 1,000원 더 적게 내든지 어쨌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뭡니까? 900원이 추가되는 운송비가 생기더라도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나한테 총 100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 지점은 추가되는 운송비가 직접 이익보다 뭐합니까? 직접 이익보다 더 작죠. 즉 직접 이익이 더 크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공장은 뭡니까? 일로 이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는 뭡니까? 최소 운송비 지점에 입지를 한 공장들이지만 모이면서 요만큼의 이득이 생기고 그래서 집적 이익이 더 크게 되면은 공장은 이전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배보의 이론은 최소 운송비 지점, 노동비 절약의 지점, 그 다음에 집적 이익의 지점 등을 차례로 분석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최소 생산비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결론, 공장 입지는 최소 생산비 지점에 입지를 한다. 근데 뭐가 관련이 있더라?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보의 공업 입지론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중간에 이제 그 첫 번째 최소 운송비 지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도 접해봤던 그런 내용들처럼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비 지점과 이제 직접 이익 지점 같은 경우에는 한계 등비용선이라는 이제 느낌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추가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추가되는 운송비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노동비 절약 지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표에서 계산했던 것들이 있는데
생소하다고 어렵게 느끼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냥 차근차근히 보면은 정말 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이 영상 뒤로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봐도 되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보의 공업입지로 다 살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